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스윗쌤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이어 세대 최대 규모로 꼽히며 국내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라 불리우는 H2미트 2023에 왔습니다. 작년 이어 올해도 왔는데 과연 올해는 또 어떤 것들이 새롭게 변화했을지도 궁금하고요. 특히나 올해는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하나그룹을 비롯한 300개가 넘는 기업 기관들이 모여 글로벌 수소산업의 동향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수소산업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보시죠. 자, 여기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아연, 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로서 비철금속 재련 기업이라고도 알고 계시는데요. 과연 이 고려아연은 수소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50년 역사의 독보적 기술력과 수익력으로 새로운 50년을 이끄는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 기업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경쟁력인 비철금속 재련 사업의 기술력과 인프라, 글로벌 계열사 간 시너지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 전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을 목표하고 있는데요. 크게 2차전지 소재 사업과 자원 순환 산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사업을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삼아 추가적인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 제가 왔는데요. 작년에는 사실 현대차 그룹에 제가 H2미트 2022에서 참여했을 때는 보통 경찰차라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차와 같은 수소 상용차에 대해서 많이 전시를 해줬었는데 이번엔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보여서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이동형 충전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소차 특히나 넥소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타기 어려워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수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내 주변에 수소 충전소로 가기에는 개수가 부족하고 너무나 멀고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수소차를 실질적으로 타는 게 불편하다라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수소차 자체가 승용차 기준 상용화가 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차그룹에서도 그런 이제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이렇게 수소 충전소에서 해당 차량에 있는 수소 탱크에다가 수소를 주입한 다음 여기에서 그 해당 고객이 있는 곳까지 차량이 운전해요. 그런 다음에 해당 여기 탱크에 있는 수소를 가지고 넥소와 같은 수소 승용차에 수소를 충전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서비스를 좀 진행하고자 한다 합니다. 실제 해당 차량은 뭐 현재 서울에도 2대가 운영 중일 정도로 점차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건 이 차량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서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충전까지 된다면 저는 굉장히 가장 이상적인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게 아니고 다른 충전소에서 실제 충전을 받아 그 충전된 수소를 바탕으로 새롭게 또 주입하는 방식이라서 아직까지는 이 또한 상용화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이 계속 이 수소차를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으면서 결과물들을 하나씩 좀 소비자들에게 내세우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진짜 실제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쌓여서 수소 생태계가 점차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룹사 하면 바로 포스코죠. 포스코가 원자재단부터 해서 최근 뭐 2차전지, 전기차, 밸류체인까지도 굉장히 강한 구축을 하면서 최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포스코 그룹사가 이제 수소 밸류체인까지도 형성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 포스코 하면 과거에 철강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친환경적인 모멘텀으로 새로운 신사업을 발판 삼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좀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수소 생산, 그 다음에 저장, 운송, 그 다음에 활용까지 이런 크게 3가지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안에서 포스코 그룹사 자체적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듣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수소사업팀의 손병수 상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철강을 그린 철강으로 전환시키고
또 그룹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발전 사업을 친환경 발전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수소 사업을 전 밸류 체인에 걸쳐 가지고 영위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우선 뭐 여기 전체 밸류 체인을 보시면은 수소의 밸류 체인이라는 게 수소의 생산부터 운송, 저장 그리고 활용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수소 생산은 저희 포스코 홀딩스에서 해외 전략국가 6개를 대상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 6개 국가를 전략국가로 선정을 해서 그린 수소를 지금 생산하는 프로젝트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수소를 저희가 저장하고 운송하고 또 활용하는 데까지 그 전 그룹사들이 사업을 영위를 할 예정인데요. 우선 생산 후 운송하는 과정에서는 저장이 필요합니다. 그 저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포스코에서 친환경 강제, 뭐 포스맥 사치사라든지 이런 특별한 친환경 강제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도 구효를 하고 또 암모니아라든지 수소, 액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포스코 플로우를 통해서 그 생산된 그린 수소를 혹은 블루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그 밸류 체인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광양에 LNG 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LNG 터미널 운영 노하우를 조금만 모디파이하게 되면 수소의 저장 그리고 수소 터미널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인천 그리고 광양에서 수소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장할 수 있는 터미널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의 활용 측면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포스코에서 철강을 연간 3,800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강을 친환경 그린 철강으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약 370만 톤, 300만 톤 이상의 수소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양은 저희가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205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소 사용량 2,800만 톤의 약 15%에 해당되는 막대한 양입니다. 그린 철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소를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고 또 일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운영 중인 LNG 발전 그리고 석탄 발전을 암모니아 혼소라든지 수소 혼소 발전으로 저희가 바꿈으로써 친환경 전기를 생산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수소가 또 약 한 13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뭐 수소의 생산을 포스코 홀딩스에서 그리고 운송 저장과 관련해서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플로우 그리고 포스코의 강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활용 측면에서는 그린 철강 생산을 위해서 포스코에서 철강 공법으로 활용을 하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발전 연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전 밸류 체인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이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조금만 모디파이 하게 되면 바로 인접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밸류 체인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룹사 간 시너지를 내고 2050년 기준으로 약 700만 톤의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전체 밸류 체인에서 저희가 활동을 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탄소 중립 전략에 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포스코 그룹이 사실 뭐 일부 환경 단체들에서는 이제 기후 악당이라는 표현으로 좀 또 이제 표현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철이라는 게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뭐 알루미늄 같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위당 오염물질 배출 기준으로 보면 사실 친환경 소재인데 워낙 철강 생산량이 많고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 뭐 향후로는 저희가 이 그린 수소를 활용을 해서 친환경 그린 철강을 생산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희가 친환경 소재의 글로벌 리더가 될 비전을 가지고 그런 전략들을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봐주시고 저희가 전통의 환경 오염의 주범이 아니라 그린 에너지 산업의 그린 철강 산업의 리더로 도약할 수 있다는 걸 좀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는 한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거듭나고 있는 하나 그룹사입니다. 하나도 수소의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 생산, 운송, 활용단에서 각 계열사 기업들이 각각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에는 하나 에너지, 하나 솔루션, 하나 글로벌이 재생에너지 기반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전의 기술을 활용한 수소를 전반적으로 생산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에는 하나솔루션과 하나오션이,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활용단에는 하나 임팩트, 하나 파워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생산하고 운송해온 수소를 가지고 다양한 또 모빌리티에 수소를 활용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현재 지금 뭐 상용화되고 있다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가 그리는 이 밸류체인을 좀 그려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두산 퓨얼셀 남지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관심들이 다들 많으시다 그래가지고 예, 잘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료 전지를 제작하고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그 연료 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되게 많아요.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을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게 건전지라는 그 전지라는 이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연료 전지는 전기를 저장하는 기능은 없고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기능만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PAFC, 그러니까 인산염을 재료로 하는 연료 전지를 생산 중이고요. 440kW의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가늠이 잘 안 되시죠? 440kW라고 치면 우리나라 가구 수로 전기를 1000가구를 책임질 수 있고요. 저희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열은 약 250가구 정도가 커버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 단지 한 2000가구, 3000가구 되는 것도 저희 연료전지 두세 대면 충분히 전기열 다 가능하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엄청나죠? 저희 연료전지가 생각외로 발전소가 그렇게 막 크지 않아서 정말 납품되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 주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뒤에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전국의 연료전지 발전소는 지어지고 있습니다. 수소로만 발전이 되는 수소 연료전지가 서산 대산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연료전지들은 아직 NG와 LPG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소 사회가 앞으로 당겨져서 수소 생산이 많아지고 그 수소들로 연료로 전력이 생산되는 시대가 오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효선 전략본부 브랜드 마케팅팀의 탁수원 프로입니다. 저희 효선그룹은 수소 밸류체인의 A부터 Z까지 개발에 매진하여 미래 수소 청정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액화수소 공급을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저희 수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디어월을 확인해 보시면 전체적인 수소 밸류체인에서 저희 효선그룹 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수소의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소의 저장 및 운송, 그리고 전력 친환경 솔루션을 통해서 수소를 저희 일상까지 끌어오는 전 과정에 효성그룹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희 효성그룹은 액화수소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에 울산에 액화수소 플랜트를 가동할 예정이고요. 가동할 경우 15톤 정도, 그리고 향후에는 30톤 정도까지 캐파를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급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태수소 충전소 국내 1위 업체로서 향후 액화수소 충전소도 많이 발전한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열사 중에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친환경 전력 솔루션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안전하게 저희 일상까지 끌고 오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계열사 중에 첨단 소재와 TNC 같은 경우에는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와 TNC의 나일론 수지는 지금 수소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수소 탱크의 원자재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수소의 안전한 운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진 하이솔루스 영업 마케팅 팀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원석 과장입니다. 저희 일진 하이솔루스는 수소를 옮기는데 가장 중요한 수소 탱크를 개발하고 있고요. 탱크는 보통 타입 1에서 타입 4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온전히 타입 4만 24년 넘게 개발한 회사입니다. 현재는 저희 탱크는 현대자동차 넥소라는 모델에 전량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 튜브 트레일러라든지 액화수소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저장 용기를 개발해서 현재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로 넥소라는 차량에 이런 탱크는 보통 몇 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여요? 저희 넥소 차량에는 요 지금 위에 있는 탱크가 총 3개가 들어가고요. 수소 저장은 한 6.3kg 정도 됩니다.
고킬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차량이 대략 5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타입4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레벨 수준의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현재 전시장 돌아다니시다 보면 탱크를 만드는 회사가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이런 탱크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첫 번째는 국제 규격에 맞는 인증을 받는 게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인증을 받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산을 통해서 공급을 한 지가 오래된 회사는 아직까지 저희랑 일본에 있는 도요타 2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소 차량 승용차도 미라이라는 도요타 차량과 아까 말씀드렸던 넥소 이게 2가지만 있습니다. 그럼 이 탱크가 차량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선박이나 항공 이쪽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나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장 용기는 트레일러형으로 해서 저희가 수소 운반형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 옆에 보시면은 그 드론 용기 이렇게 해서 진행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 수소를 저장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이제 승용차 위주로만 이제 납품을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일단은 승용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나 트럭 같은 곳에도 현재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FC 사업부 영업 담당하고 있는 문충기라고 합니다. 저희 그 비나텍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나텍은 일단 슈퍼 캐패시터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인 MEA 그리고 분리판 제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점은 국내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부터 촉매 그리고 원소재를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품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기서 오는 강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카본은 저희가 10년 정도 연구 개발을 계속 해왔었고, 그럼 지금 5년 정도 전부터는 지금 MEA를 지금 대량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MEA 같은 경우는 완주 공장에서 100만 장 캐파로 지금 저희가 설비 셋업이 다 끝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2공장, 3공장 다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MEA랑 분리판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제가 차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넥소라는 차량을 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엔진격을 하는 스택이란 부품이 있습니다. 이 스택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 MEA랑 분리판이에요. 이 2가지 핵심 부품을 저희가 다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지금 대량 양산 체제 이미 갖춰져 있고 국내 유수의 고객사들에게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 시장이 완벽하게 이제 시작했다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수많은 이 디젤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25년도 이후에는 다 수소 차량으로, 특히 상용차 부분이 수소 차량으로 바뀔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또 사실 지금은 환경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또 회사 이름이 비나텍 비전 포 네이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사명이랑 같이 좀 발맞춰서 좀 저희 제품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H2미트 2023 또 박람회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봤던 한 줄 평은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다수의 기업들이 수소 생태계를 좀 더 기대하고 있는 듯하고, 심지어 이제 본격적인 개화를 꿈꾸는 듯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많은 기관 그리고 기업체에서 특별히 이 수소 생태계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한다거나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좀 덜했고, 오히려 로드맵을 좀 발표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 오히려 이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다. 미래의 방향성을 어찌 보면 좀 확정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속도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들과 규제 완화들에 있어서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을 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내연기관차가 2025년부터 이제 신차 출시가 금지되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전기차 또 상용화 시대를 많이 꿈꾸고 계신데, 특히 이 승용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수소차가 전기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상용차, 트럭이라든지 버스와 같은 큰 차량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강점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한 2-3년 정도 뒤에는 서서히 이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각 기업들의 관계자분들이 많이 좀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수소 산업 생태계를 바라볼 때 당장 현실보다는 앞으로 분명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새롭게 태어나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유망한 산업 내에 우리나라 각 기업들이 어떠한 지위를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같이 또 공부하시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와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자세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내년에는 어떤 또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